성능기록부요? 사장님, 내가 내 동생한테도 이 가격에 안 줘요. 무사고라니까. 나 못 믿어요. 불과 10여 년 전, 대한민국 중고차 단지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달콤한 거짓말이었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지며 외제차를 굴리던 딜러들의 황금시대.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정글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겐 눈물이었고 누군가에겐 돈 잔치였던 그 시절. 중고차 시장의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팩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 장안평과 가양동의 구락.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우리가 차 한 대를 사러 중고차 매매단지에 발을 들이던 그 긴장감을요. 그곳은 마치 거대한 정글 같았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형님들이 앞을 막아서며 어떤 차 보러 왔어? 라고 묻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중고차 딜러들의 황금기였으니까요. 정보는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었고 소비자는 그저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인 줄 알았던 정보 비대칭의 극치였죠. 소위 말하는 눈탱이는 그 시절 딜러들의 훈장이었습니다. 사고차를 무사고로 둔갑시키고 주행거리를 깎아내는 꺾기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200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자의 무려 68%가 구매 후 하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속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자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85%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타고 다닌 거예요. 왜냐고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 시절 딜러가 원래 그랬어요라고 우기면 끝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땐 그게 기술이고 능력이라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장안평 일대의 딜러들은 한 달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벌어들였던 시절이었답니다. 잘 나가는 딜러는 월 수입이 억 단위를 넘기기도 했죠. 그들은 BMW, 벤츠를 몰고 다니며 강남 클럽을 섭렵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2008년 한 언론사가 장안평 중고차 단지를 잠입 취재한 결과 딜러 10명 중 8명이 허위 매물을 운영하고 있었고 5명 중 3명은 사고 이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기에 가까웠던 시절이었죠.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하지만 그 화려한 돈잔치 뒤에는 눈물 흘리는 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면의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듯 장안평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허위 매물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죠. 전화상으로는 그 차 있습니다. 당장 오세요라고 유혹해놓고 막상 서너 시간을 달려 찾아가면 방금 팔렸다며 엉뚱한 차를 강매하던 그 수법들. 이게 얼마나 만연했냐고요? 2010년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온라인 중고차 매물이 무려 43%가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가짜였다는 얘기죠. 시세보다 500만 원, 1000만 원 싼 차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간 소비자들은 결국 더 비싼 차를 떠안고 돌아왔던 시절이었어요. 딜러 한 명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외제차를 굴리던 그 황금기, 그 돈의 정체는 사실 정직하게 살려던 소비자의 신뢰를 팔아치운 대가였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사고차 세탁이었어요. 2012년 한 중고차 딜러가 양심 고백을 했었죠. 전손 처리된 차를 100만 원에 사서 400만 원 들여 수리하고 2천만 원에 팔았다고요. 수익률이 무려 400%였습니다. 참 쉽게 돈 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차들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주행 중 갑자기 멈춰서거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한 해에만 중고차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살인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딜러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해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고요. 3.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 같던 그 정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투명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 거죠. 2010년대를 지나며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딜러의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앱 하나만 켜면 시세가 주르륵 나오고 보험 이력과 성능 기록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세상이 온 거죠. 숨길 곳이 없어진 겁니다. 2015년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교부를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보험개발원의 카이스토리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누구나 1,000원만 내면 차량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딜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왔죠. 실제로 2017년 중고차 매매업체 폐업률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구라로 먹고 살던 초롱이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중고차 시장도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건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신뢰의 혁명에 가깝지 않나요? 2018년 K카,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소비자에게 100가지 이상의 차량 점검 항목을 공개했고 허위 매물을 올리면 즉시 퇴출시켰죠. 딜러들은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2019년 기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전체 중고차 거래의 28%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시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최고야라며 거들먹거리던 오프라인 딜러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며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법이죠. 4. 눈탱이 딜러들의 몰락 대기업 등장. 결국 정보의 독점이 깨지자 기존의 영세한 매매상들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말 한마디로 수백만 원을 남기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 포식자들이 이 시장에 정식으로 깃발을 꽂은 거죠. 2019년 현대자동차는 현대셀렉션이라는 인증 중고차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기아 오토큐를 강화했죠. 이들은 소비자에게 1년 무상 보증, 2000km 시승 후환불,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딜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기업이 중고차를 한다고? 말이 돼. 처음엔 반발도 많았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대기업 인증 중고차를 사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2020년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개인 딜러보다 대기업 인증 중고차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이 쌓아온 불신이 결국 그들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 아닌가요? 2021년 현대기아 인증 중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급증했습니다. 반면 개인 딜러들의 매출은 평균 26% 감소했죠.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중고차를 론칭하면서 플랫폼 전쟁이 본격화된 거죠. 카카오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전국 딜러들을 플랫폼에 끌어들였고 소비자에게는 AI 기반 시세 예측, 실시간 경매, 홈서비스 배송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몇 번 터치하면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장안평까지 가서 딜러 얼굴 볼 필요도 없어진 거죠. 2023년 기준 전국 중고차 매매업체는 1만 2천 개에서 8천 개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33%가 사라진 겁니다. 그중 상당수는 빚더미를 안고 야반도주했죠. 한때 나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했어 라며 거들먹거리던 딜러들은 이제 배달 라이더가 되거나 대리운전을 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혹한 현실이 된 거예요. 투명의 시대.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어떤가요? 이제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내 차 팔 때도 딜러를 직접 만나 사정할 필요 없이 사진 몇 장 올리면 전국 딜러들이 입찰 경쟁을 벌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홈서비스로 집 앞까지 차를 배달해주고 며칠 타보고 맘에 안 들면 환불해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90년대의 길거리에서 소리치던 딜러들이 본다면 기절할 노릇이죠. 하지만 이게 정상인 겁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 그것이 지금 중고차 시장이 가야 할 유일한 생존법이니까요. 2024년 중고차 시장의 52%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딜러의 점유율은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살아남은 딜러들은 대부분 정직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차량 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죠. 한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손님을 속이는 게 능력이었다면 지금은 손님을 안 속이는 게 능력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정부가 2025년부터 중고차 블록체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량의 모든 이력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절대 조작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말로 숨길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딜러들은 더 이상 구라를 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 하나죠. 시장은 냉혹한 법이니까요. 6. 결론.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둥지를 잃어버린 중고차 시장의 몰락. 이건 우리 사회가 정보 비대칭의 시대에서 완전 공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시세보다 싼 차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2024년 기준 중고차 사기 피해액은 연간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10년 전 3천억 원에 비하면 73%나 감소된 수치죠.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사기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 똑똑한 세대니까요. 아직도 딜러들이 사장님, 이 차 진짜 좋아요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여주세요. 라고 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딜러가 뭔가 숨기려 한다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됩니다. 밖에는 정직한 딜러들이 널렸으니까요. 오늘의 중고차 시장 잔혹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지금의 투명함,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제 구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서늘한 진실을 갖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